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는 거구나 싶습니다. 모두 완벽할 수 없다고 하지만 유독 결혼이라는 건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처럼 여자와 며느리란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남편과 시댁,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혼 생활을 많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죠. 연애 때 그런 사람이란 걸 알았더라면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감쪽같이 절 속여 결국 결혼 후 이혼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었네요. 결혼은 후회하지만 그 다음 선택에는 후회가 없기에 이렇게 마음 편히 제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전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저희 엄마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자라오시다가 업무 관련으로 잠시 건너오셨던 아빠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언젠가는 육지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애초에 마음을 주시려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끈질기게 구애를 하며 엄마를 따라다닌 탓에 마음을 주게 되셨고, 아빠가 육지로 돌아가신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과 만남을 가지며 연애를 이어가셨다고 하셨죠. 그러다 결국 두 분은 결혼을 하시게 되었고, 엄마는 아빠를 따라 육지로 올라와 신혼생활을 하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가 친척은 물론 지인 하나 없는 생활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남편인 아빠를 보고 견뎠다고 해요. 그러다 두 분 사이에 제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제가 태어난 이후 엄마가 점점 육지 생활에 적응을 하시고 계실 때 아빠가 외도를 한다는 걸 알게 되셨죠. 아빠가 실수였다며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엄마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빠만 믿고 혈연단신으로 올라온 육지였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배신감을 이로 말할 수 없었다고 하셨죠. 그런 이유에서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육지에 남아 저를 키워오셨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도 하셨지만 그 당시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으셨다고 했죠. 일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아는 지인이 없으니 정말 힘들게 구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이혼녀의 가족들까지 멀리 살고 있으니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엄마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셨죠. 그런 힘든 상황에서 엄마는 여러 고생을 하시며 저를 키워오셨어요. 저 역시 나이는 어렸지만 그런 엄마의 고생을 두 눈으로 보고 자라온 탓에 항상 모든 일은 엄마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고 열심히 했죠. 그렇게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살았던 저는 연애도 친구도 멀리하며 엄마를 위해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결혼할 나이를 훌쩍 지나가 버렸죠. 저는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나 엄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제 결혼이 늦어지자 엄마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이셨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당시만 해도 딱히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남자를 만나는데 관심이 없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저는 공예학원을 운영 중이었고 남편은 음식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상가 번영에 참석을 하다 알게 되었죠. 매일 출퇴근을 하다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저에게 가진 호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남편은 연애 시절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 가장 위에 제가 있었고, 제가 말만 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것처럼 행동했죠. 얼마나 저를 상해해 주었는지 매일 저를 잠깐이라도 보러 오는 남편 때문에 제가 그만 찾아오라며 말릴 정도였죠. 남편의 부모님께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 정도로 저에게 극성이던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도 잘해 주었고, 엄마도 저와 자신에게 잘하는 남편을 마음에 쏙 들어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를 바랬어요.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 우리 두 사람은 부모님들 성황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까지 속전속결로 해결하게 되었고 결혼식 준비만 하면 되었죠. 그때 엄마가 자신은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갈 거니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저희 집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준다고 하셨어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엄마를 말려보았지만 엄마는 제가 잘 사는 게 전부라고 하시며 고집을 피우셨죠.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기 집까지 파신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한 감정이 더 컸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자주 찾아뵈면 된다며 위로를 해줬어요. 요즘 세상에 제주도는 먼 거리가 아니라면서 말이죠. 엄마의 고집도 저러하고 남편도 자주 찾아가겠다고 하니 저도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먼저 구하고 살림을 차린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뒤늦게 하는 결혼 생활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로 알아가야 하는 것도 많았고 시댁을 챙겨야 하는 일도 많았죠. 몇 개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결혼 후 첫 명절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남편에게 처음 맞는 명절날 실수를 할까 싶어 걱정이 된다며 말을 하다 친정집 가는 일정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 맞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언제 갈 거야? 비행기표 미리 끊어놔야 할 텐데. 어?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연휴도 짧고 당신 우리 집에서 맞이하는 첫 명절이라 큰 집에도 가야 할 텐데. 1박 2일이라도 다녀오면 되잖아. 차례 지낸 날 큰 집에 다녀오면 되고. 큰 집에만 가나? 성묘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나서 얼마 안 걸리지. 공항 가고 기다리고 하면 몇 시간이 후딱이야. 그러니까 다음 연휴나 명절에 가는 걸로 하자. 서운하긴 했지만 남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짧은 연휴에 친정까지 갔다 오는 건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어요. 엄마와 재회는 전화통화로 달래고 어서 다음 연휴가 다가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새해가 지나 찾아온 명절에도 친정을 갈 수가 없겠다 말해왔습니다. 저번 명절은 제가 생각해도 무리라고 판단이 되었지만 이번은 아니었어요. 주말이 껴있어서 연휴도 넉넉했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대체 유무도 있던 날이었으니 말이죠. 그냥 저희 엄마에게 가는 게 귀찮아 핑계를 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마치고 난 뒤 저 혼자라도 친정에 갈 생각에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찾아봤지만 자리가 없어 이번 명절에도 결국 친정집에는 못 가게 되었죠. 이후 다음 명절이 다가오는 동안 저 혼자는 친정집에 가는 날이 있어도 남편은 항상 가게 일이 바쁘다며 시부모님 댁에 일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전 남편의 그런 행동을 벼르고 있었죠. 어김없이 찾아온 명절을 앞두고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듯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에 언제 갈 거냐고 말이죠. 당신, 이번에는 우리 엄마 보러 갈 거지? 당신 결혼하고 우리 엄마 단 한 번에 안 찾아간 거 알아? 이번에 가게 연휴를 앞당겨서 쉬던가 아니면 연휴 휴무를 뒤로 미루던가 해서 엄마 집에 꼭 가자. 비행기표 미리 예매하게 언제가 좋을지 말해봐. 그렇다고 가게까지 쉬라고 하면 어떡해. 그건 내 생업인데. 당신은 이게 수강생 받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손님과 시간 약속이 중요한 사람들은 가게 하루 이틀 쉬는 게 엄청나게 악영향을 준다니까. 가게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휴무하면 손님들이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데. 솔직히 장사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며칠 동안은 당신 없어도 아르바이트생들로만 가게 돌아가고. 내가 피곤해서 그래. 부모님 댁에 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제주도까지 다녀오냐? 뭐? 그럼 결혼 전에 왜 그런 말을 했는데? 제주도 요즘 세상이 금방이라며. 그리고 당신 결혼하고 첫 명절 때 분명히 다음에는 같이 엄마 보러 간다고 했잖아. 그건 당신이 그동안 장모님을 못 봐서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런데 이제는 종종 장모님께 갔다 오잖아. 당신 저번 장모님 생신 때도 다녀왔고. 당신 없이 나 혼자. 우리 엄마는 사이도 없어? 1년에 몇 번 찾아갈 날도 없는데 잠깐이라도 가서 사이 노릇 좀 해주면 안 돼? 나도 찾아가고 싶은데 차례 지내고 부모님 말씀 듣고 이거 저거 하다 보면 아휴, 내가 이번 겨울에는
아예 가게 휴무일 만들게. 그때 정말 장모님께 같이 가자. 똑같은 대답, 똑같은 약속이었어요.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었죠. 남편의 그런 대답은 예상을 하고 있었기에 저도 미리 준비한 행동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명절날 앞에 미리 싸놓은 짐을 가지고 친정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엄마에게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배려를 해줬다고 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명절날을 새고 돌아오니 시댁에서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명절날 시댁에 말도 없이 오지 않았다며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되었죠. 저도 홧김에 하는 행동이니 시부모님 혼내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 마냥 시부모님 옆에서 제가 혼나는 걸 거들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도 말이죠. 결혼 전과 말이 다른 남편으로 인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화가 났던 저는 엄마가 남편을 혼내주길 바라며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저와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셨던 엄마는 제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좀 해줘. 내가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으면 이렇게 화도 안 나겠어. 그런데 이제 고작 2년밖에 안 지났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결혼 전에는 날 위해 하늘에 별도 따다줄 것처럼 말해주고 엄마가 있는 제주도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이게 뭐야. 아무리 여자가 남자 집안에 시집을 간다고 하지만 사회가 장모에게 얼굴 한 번 안 비치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해봤자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따끔하게 말 좀 해줘. 너 그러면 저번에도 시부모님께 허락받지 않고 온 거였어? 그때 나한테는 사도 어르신들께 김서방에게 허락받고 왔다고 해놓고. 그럼 그 사람 말 믿고 있다가 또 속아? 그럼 나는 언제 엄마 보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까지 한 애가 철딱선이 없게 행동하면 어떡해? 시부모님께 예쁨만 받아도 모자랄 상황에 너 스스로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하니.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안 와도 돼. 혹여나 김서방과 여행을 가도 제주도로 오지 말아라.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만 너랑 김서방 둘이서만 잘 되면 다 된 거라고 했지. 그런데 엄마는 괜찮은데 왜 네가 난리야? 엄마 때문에 너 시댁에 미움받고 김서방과 다툰 일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김서방과 다투지 말라고 했잖아. 뭐든 이해해주고 대화로 풀고 살라고 했지. 그래도 나도 엄마가 있고 친정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 여유가 있으면 오는 거지. 특히 명절날 그게 뭐 하는 행동이야. 엄마가 이 정도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앞으로는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시부모님과 김서방만 신경 써. 엄마는 되려 저를 꾸짖었어요. 그렇다고 엄마에게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자신이 아빠와 이혼을 하여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된 저에게 평생 미안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라셨어요. 문제없이 잘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저희 신혼집 구하는 데 쓰라며 주신 일도 그런 이유에서 하신 행동이었죠. 괜히 제가 전화를 해서 엄마 마음만 들쑤셔놨구나 싶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엄마에게는 알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을 구체화할 수도 없었고 그냥 덮어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치도 없는지 이혼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죠. 미운 행동만 골라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해야겠는지 별일도 아닌데 시부모님 일이라면 호들갑을 떨고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죠. 연애 때부터 효자라는 걸 알았다면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애 때는 제가 시부모님 눈치가 보인다며 일찍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기념일에 만나지 말자고 해도 그렇게 저에게 찾아와 난감하게 굴더니 결혼을 하고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노릇하겠다며 난리를 떨었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 거면 자기만 하면 되지 저까지 효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부모님의 생일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자기는 입으로만 열심히 계획을 설명했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은 저였어요. 이번 우리 부모님 결혼기념일 말이야. 좀 특별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당신 리마인드 결혼식 들어봤지? 그걸 해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요즘에 많이들 하시더라.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결혼기념일이 얼마나 남았다고.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하면 되는데 뭐. 우리 결혼식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당신이 책임지고 한번 알아봐. 내가? 당신은? 나는 가게 일하잖아. 나도 이래. 그리고 당신이야 낮에 스님 받을 시간 빼면 남는 게 시간이고 나는 계속 수업해야 하는데 누가 더 바빠. 원래 결혼식 같은 건 여자들이 잘 알잖아.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좀 맡아서 해줘. 그렇게 없는 시간 빼서 제가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 확인까지 하면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하시는 거니 대충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준비를 다 해놓으면 결국 칭찬받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음식을 차려도 어려운 것만 골라서 시켜놓고서는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며 제 공을 가로채 갔죠. 생각이 제대로 된 시부모님이라면 당연히 고생은 제가 했을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 아들이 최고였고 지 아들만 자신들을 생각해주는 효자였죠. 전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기 부모에게만 효자 노릇을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도 기념일이 있었고 생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부모를 챙길 때와는 다르게 관심도 없었죠. 그런 무관심한 모습에 제가 화가 나 있으면 그제서야 원래 알고 있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엎드려 절 받기라고 하지만 절이라도 받았으면 좀 나았겠죠. 그런데 자기 부모에게는 값비싼 선물을 저 몰래 하고 저희 엄마에게는 전화통화로 축하의 몇 마디, 값싼 건강식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게 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제 생일날이었죠. 며칠 전부터 알람 시계처럼 제 생일을 축하해주는 엄마 때문에 좋은 기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기분을 망쳐놓았죠. 남편은 제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전 엄마와 시간을 보내게 해주려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런 저의 행복한 상상을 깨는 소리를 했어요. 아, 맞다. 우리 엄마 소고기 들어간 미역국만 먹으니까 그거 까먹으면 안 돼? 또 이왕이면 양념이 약한 한식으로 준비하고. 준비? 내 생일인데 내가 준비해? 그러면 우리 엄마가 준비할까? 나는 요리 못하는 거 알잖아. 아니, 엄마도 미리 와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내 생일날 음식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어? 장모님이 그날 왜 오셔? 여기까지 오셔서 보실 일이 있으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 엄마 초대하는 거 아니었어?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자며. 그래, 우리 부모님이랑. 장모님 제주도에 계시는데 당신 생일이라고 부르는 게 말이 되나? 비행기 값이 얼만데. 뭐? 반대잖아. 내 생일이면 우리 엄마가 나랑 있어야지. 왜 내가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 축하받는 자리에 누가 있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장모님 일정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모셔. 내가 다음에 장모님 모시고 당신 생일 보내게 해줄게.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과 보내자. 내 생일날 시부모 먹일 미역국을 끓이는 게 말이 되나요? 거기다 저 낳고 고생하신 엄마가 건강히 살아계신데 말이에요. 화가 났던 저는 생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며 가족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뭐든 자기 부모한테 챙기는 남편을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유로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엄마에게 변고가 생겼어요. 평소 고혈압을 앓고 계시긴 했지만 관리를 꾸준히 하시기도 했고 약도 드시고 계셔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게 된 거예요. 다행히 이모들이 바로 발견하셔서 더 큰 일은 없었지만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은 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죠. 늦은 식사를 하던 중에 연락을 받았던 저는
곧장 엄마가 계시는 제주도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겉옷에 가방만 챙긴 채 공항으로 갈 준비를 했죠. 그런데 옆에서 이모와 전화통화를 다 들었던 남편이 따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해? 당신 그냥 그대로 가도 돼? 어? 아, 나는 당신 공항까지만 데려다 줄게. 뭐? 당신 방금 내가 이모랑 통화하는 거 못 들었어? 엄마 쓰러지셨다니까. 당신 내일도 모레도 별일 없잖아. 그리고 지금 이 일보다 중요한 일 있어? 그게 시간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나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못 가. 이제까지 당신한테 사실대로 말 못해서 미안한데 나 비행기 타면 정신도 혼미해지고 숨도 턱 하고 막혀. 거리가 짧든 길든 그런 거가 상관없이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그렇게 돼. 그래서 지금까지 장모님 댁에 가지 못했던 거야. 뭐라고?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그러면 당신 우리 엄마가 신혼집 도와준다고 집 팔고 제주도로 내려갈 때는 왜 그런 말을 했어? 왜 사람 속이고 그런 말을 했냐고? 아니다, 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알았으니까 우선 빨리 나 공항에 데려다 줘.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라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당황스러웠지만 우선은 엄마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편과 왈가왈부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죠. 그렇게 남편이 공항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고 저는 엄마가 있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던 저는 침상에 누워 계시는 엄마를 보게 되었죠. 엄마의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곁에서 엄마 신경을 써주고 챙겨주었다면 엄마가 병상에 누워 계시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만 같아 저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이모들이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괜찮다며 저를 다독여 주시며 엄마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으셨지만 쓰러지시며 머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골절과 함께 일시적인 마비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엄마를 두고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모들이 엄마 곁에 있다고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손으로 엄마를 돌봐드려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바로 그날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엄마가 나을 때까지 친정집에서 지내겠다고 말을 했죠. 남편도 엄마를 돌봐드리겠다는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물론 엄마는 시집을 간 여자가 집을 오랫동안 비워서는 안 된다며 제 도움을 받는 걸 손살에 치셨지만 이번만큼은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미 말까지 다 해놓고 집도 친정집으로 오고 있다고 말하니 이번에는 한 발자국 물러서셨죠. 제가 고집을 부린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엄마도 제 곁에 있기를 바라셨기에 끝까지 거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아주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외출이라고는 재활 관련으로 병원에 다녀올 때와 집안 마당 정도가 전부였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엄마와 단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다시 결혼 전만 돌아간 것 같았죠. 제가 엄마 곁에 있어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회복에 더 좋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몸 상태는 빠르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회복되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도 그제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다른 생각들도 조금씩 할 수 있었죠. 남편 생각이 가장 먼저 났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친정집에서 한 달 넘게 있는 아내를 이해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저와 엄마의 안부를 물어주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남편을 너무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집에 오지 않는 것 또한 나름의 고충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몰아세운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엄마가 회복되고 나서는 남편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고 있을 무렵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SNS 계정이 비공개로 돌려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친정집으로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SNS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최근에 계정을 만들고 제 주위 사람들 근황과 사진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의 SNS도 틈틈이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사람들처럼 매일같이 사진을 업로드하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래도 가끔씩 남편이 업로드한 사진을 보며 통화로는 다 듣지 못하는 남편의 근황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 SNS 계정이 어느 한순간 비공개가 되었죠. 몰래 남편 계정을 훔쳐보고 있던 터라 왜 비공개로 바꿨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갑작스러운 비공개 설정에 별 생각이 없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계정을 보고 돌아다니며 SNS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남편과 닮은 사람이 찍혀있는 사진을 제가 모르는 계정에서 보게 되었죠. 남편과 닮은 사람인가 싶어 무심코 그 계정에 들어가 봤는데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제 남편이 맞는 듯 보였습니다. 계정으로 들어가 다른 사진을 확인해 보니 며칠 전에 만들어진 계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계정의 주인이 저희 시아버님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가장 처음으로 올린 사진이 시아버님의 정면 사진과 함께 시어머니의 사진이었거든요. 아마 보통의 사진이었다면 우리 시부모님도 요즘 사람들 하는 걸 다 아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 확인했던 남편과 시부모님이 찍혀있는 사진의 배경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우리 엄마 고향 제주도에서 유명 명소로가 알려진 곳이었으니까요. 제주도 배경이 있는 사진은 몇 시간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고 그렇다면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주도에 와 있다는 소리였죠. 저는 시아버님 계정으로 추정되는 곳의 사진을 더 면밀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분명 남편은 저에게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로 인해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했을 때도 가지 못하겠다며 말을 했던 사람이었죠.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확정을 짓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장모님은 좀 어떠셔? 많이 좋아졌어. 마비는 일시적인 거라 이제는 움직이는 건 아무 이상 없는데 힘주는 걸 아직 힘들어 하셔서 요즘에는 그걸 중점으로 재활하시고 계셔. 당신은 내가 없어서 많이 힘들지. 안 그래도 엄마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잠깐이라도 당신 보고 오라고 해서 그럴까 하는데. 뭐하러 그래. 아직 장모님 곁에 당신이 있어야지. 나는 괜찮아. 어차피 요즘에는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집에 있지도 않거든. 당신 와봐야 내 잠자는 모습밖에 못 봐. 밥도 가게 근처에서 먹어서 잘 먹고 있고. 당신 나랑 결혼하고 장모님과 시간 많이 못 보냈잖아. 이번 기회에 내 생각하지 말고 장모님과 시간 더 보내다가 와. 그렇게 말해주면 나는 고맙지. 그리고 미안해. 물론 내가 당신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는 거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껏 당신을 너무 몰아세운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 당신이 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짜증이나 내고 화만 내고. 괜찮아.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다음에 연휴가 길어서 배 타고 갈 수 있거나 내가 치료를 받으면 그때는 나랑 장모님께 같이 가자.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근데 당신 이렇게 길게 통화해도 돼? 가게 아니야? 오늘 너무 피곤해서 가게 애들한테 맡기고 나는 일찍 집에 들어왔어. 좀 쉬려고. 아, 그랬구나. 아, 참. 근데 아버님,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셔? 댁에 전화를 드렸더니 받지를 않으시네. 휴대폰으로 연락할까 하다가 당신한테 물어보고 전화 드리려고 하는데. 하지마. 부모님 요즘에 일찍 주무셔. 아마 지금쯤 벌써 잠자리에 드셨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 사정 다 이야기해놔서 굳이 연락 안 드려도 돼. 아빠, 엄마도 장모님 쓰러지셨다는 말 듣고 걱정하셔서 당신 이해하고 계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고 당신은 장모님만 신경 써드려. 알았지? 남편이 제주도에 있는 게 거의 확실한 듯 했습니다. 혹시 몰라 남편 지인 척하고 가게로 전화를 받지만 역시나 사장님이 길게 여행을 가셨다는 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듣게 되었죠.
결국 남편은 지난 결혼 생활 내내 친정집에 일부러 가지 않았던 게 맞았고, 우리 엄마가 아프다는 말에도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는 거짓말까지 만들어가며 절 속였던 거였어요. 그리고는 자기 부모와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던 거죠. 또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야비하게 거짓말한 살살해 가면서 간땡이는 부었는지 저와 마주칠 수 있는 제주도로 와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모두 다 알게 되자 배신감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을 선택한 게 너무 후회되었죠. 이전에는 고민만 하고 있던 이혼에 결심이 섰습니다. 지 부모만 부모님인 줄 알고 챙기는 놈 따위는 제 인생에 필요 없었어요. 당장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엄마를 챙기는 게 먼저였습니다. 친정집에서 엄마를 계속 간병하며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이혼을 당장 할 수는 없었지만 이혼 준비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분을 찾아가 제가 남편에게 겪은 상황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이혼 소송 시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조언을 듣게 되었죠. 남편이 제주도로 시부모를 모시고 온 것 또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시아버니께서 뒤늦게 배운 SNS에 재미가 들리셨는지 저에게 이혼 소송의 중요한 보탬이 되어줄 사진들을 계속해서 올려주셨죠. 그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메시지로 남기게 되었죠.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다고 저에게 거짓말하는 것들을 말이에요. 그렇게 엄마의 치료를 도우며 이혼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행이었던 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집은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 부분이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모신 돈으로 구해준 집인데 이걸 남편과 나누게 된다면 이보다 억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 전 제 명의로 엄마에게 도움을 받고 산 부동산이라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온전히 제 명의로 가져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지 싶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 제 명의로 구입한 후에 남편이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돌리자고 몇 번이나 말을 했거든요. 평생 같이 살 부부인데 네 재산 내 재산 나누면 어떡하냐며 계속 징징거렸죠. 그때 남편 말을 듣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10년 감수했어요. 준비를 다 마치고 보니 남편과 이혼하는데 제가 손해보는 건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흘러버린 시간을 지회하고는 말이죠. 계속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 건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엄마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걸 확인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곧바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했죠. 이제껏 당신이랑 살아온 시간도 아까우니까 잔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당신 집에 오자마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장이라니. 우선 나도 조용히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합의 이혼이 안 되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우리 마무리라도 좋게 끝내자. 이게 뭐야?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혼을 해? 당신 설마 제주도 내려가서 남자라도 생긴 거야?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언제 남자 생겼다고 했어? 내가 너처럼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누굴 속이는 사람으로 보여. 내가 요구하는 이혼 전부 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요구하는 거야. 당신 잘못 때문이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가게 사정이 어려서 집에 돈을 좀 못 가지고 왔다만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신 가둬둔 것도 아니잖아. 나 당신 한 달 반 가까이 장모님 댁 내려가 있는 것도 이해해준 남자야.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거야. 내가 없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내가 없는 동안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궁금해서 카드 명세서 봤더니 가게 끝나기도 전에 술 퍼먹고 친구들과 놀러 다닌다고 살만 났더구만. 그거는 내가 이해해줄 수 있어. 내 부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우리 친정 관련해서
당신 명절 아니더라도 우리 친정집에 내려간 적 있어? 맨날 말로만 장모님, 장모님, 우리 장모님이라고 하지. 진심으로 생각한 적 있냐고. 그거야, 내가 말했잖아. 나 비행기 공포증 때문에 그렇다고. 전에도 말한 거 가지고 왜 이래? 그래, 그때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지. 나도 당신이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 2주 전에 어디 갔다 왔어? 당신 부모님들과? 뭐? 2주 전이면, 그게, 그러니까. 간땡이도 크지. 내가 있는 제주도 왔더라. 나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우연이라도 너 마주치면 어쩌려고 그랬어? 아니다. 그래서 부쩍 내 안부를 물으며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물어왔던 건가? 그래, 부모님 모시고 여행할 수 있지. 근데 당신 못 타고 제주도 왔는데 비행기 타고 왔잖아. 우리 엄마 쓰러졌을 때는 비행기 공포증이 생기고 너네 부모랑 탈 때는 공포증이 사라지냐? 여보,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제주도는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가게 일이랑 부모님 챙기는데 힘이 들어서, 멀리 계시는 장모님까지 챙기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어. 내가 반성하고, 앞으로는 장모님도 챙길게. 그러니 이혼,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아니, 이혼할 거야. 당신만 힘들어. 나는 당신 본인 챙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당신만 효자 되고 싶겠냐고. 효자 되고 싶으면 당신이 지금처럼 알아서 잘 챙기든가. 왜 나까지 강제로 당신 본인 챙겨야 하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결혼하고 단 한 번에 우리 엄마에게 얼굴 비치지 않았어. 그러면 통화라도 자주 했니? 그것도 아니잖아. 생일이면 겨우 몇만 원 되지 않는 건강보조식품 보내고 지 부모 생일에는 몇십 몇백만 원짜리 선물 나 몰래 하고 또 왜 내가 내 생일날에 너네 부모한테 미역국을 먹여야 해? 너네 부모가 나 태어나는데 무슨 고생을 했다고. 먹으면 내가 먹고 우리 엄마가 먹어야지. 이제 더는 이런 생각 못해. 우리 엄마 이런 대접 받지 않게 못하게 한다고. 합의이혼 아니면 자, 여기 이혼 소송할 거니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 우리 엄마 돈으로 구한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 남편은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저에게 잘못을 싹싹 비로왔습니다. 그럴 것도 만약 저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저와 달리 손해볼 게 아주 많은 남편이었거든요.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을 때 저희 엄마의 갑작스러운 도움을 받게 되었던 남편은 원래 신혼집을 구할 때 쓰려던 돈을 장사하는 데 더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도 없이 큰 가게를 임대한 탓에 손님이 있어도 썰렁해 보였고 장사가 잘 안 돼 보이는 효과만 있었죠. 그러다 보니 손님들 입장에서는 남편의 가게를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순간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파리만 날리는 집같이 보이니까요. 그런 이유로 단체 손님 빼고는 남편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없었죠. 투자를 했던 만큼 그에 걸맞은 기대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안 그래도 장사로 힘든 상황에서 저와 이혼까지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이유에서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돌리고 이혼만은 막아보겠다며 저를 붙잡았죠. 하지만 전 오래전부터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제 마음을 돌리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남편도 알고는 다른 방법으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죠. 바로 저희 엄마에게 접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엄마를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했죠. 엄마는 제가 자신과 같은 이혼녀가 되는 걸 바라시지 않으셨지만 그것보다 제가 남편에게서 고생을 하는 걸 더 바라시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한 뒤 전 엄마에게 제가 겪고 있던 이야기를 마저 하게 되었고 효자 노릇하겠다고 저를 힘들게 한 남편의 행동까지 알게 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자신의 가슴을 치셨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자신이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했다고 하셨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하는 말은 엄마에게 하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내쫓겨났죠.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 소송 후 갈라서게 되었어요.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은 한 번이면 족하다 싶었어요. 괜한 마음 고생 또 다시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한 후 전 엄마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마와 함께 엄마 고향인 제주도에서 여러 장사를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엄마도 이제는 건강을 더 회복하시고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계시고요. 엄마 고향에서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지내는 지금이 더없이 여유롭게 행복하기만 합니다. 전 이제 2번 다시는 남편 또는 시댁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과거의 문제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네요. 이 세상에 자식을 둔 모든 부모님들, 사이든 며느리이든 다 똑같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똑같이 예뻐해 주시던가 아니면 독립해 가정을 꾸린 자식에게 관심 좀 꺼주세요. 그러다 당신 자식 큰 코 다치고 후회할 일 생길 테니 말이죠. 이건 배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아내, 남편, 부모님도 자기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챙깁시다. 아시겠죠? 부디 제 이야기를 듣게 된 분들도 못된 부모, 배우자 되지 않길 바라며 저는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재미있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